메탈, 그러니까 구리가 열팽창해서 부풀어 날 거를 감안해서 CMP를 할 때 좀 더 깎아내자라고 하는 컨셉인 거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확 꺾였다는 거예요. 한번 수요가.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은 의리도 없지. 내가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수요 꺾였다고 바로 오더컷을 하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7월 셋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셋 다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한미 반도체는 왜 하이브리드 본딩이 반갑지 않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미반도체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HBM5까지 TC 본딩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기업 보도자료에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보통 신제품 출시나 설비 투자, 뭐 M&A, 신사업,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담기는 게 보통이라서 좀 신선하다면 신선했습니다. 뭐 하는 말은 이거죠. HBM5까지 TC 본딩이면 되고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곽 회장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TC 본더를 굉장히 잘해왔고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TC 본딩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면 뭐 한화나 뭐 ASMPT나 이런 회사들이 뭐 많이 덤비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D램 회사들의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요 시점이란 말이죠. 좀 이르면 HBM4E 늦어도 HBM5에서는 D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아마 도입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배시의 얘기입니다. 이 배시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선가 4E가 되냐 아니면 5가 되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올 건 명약관하다. 근데 그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리스키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자,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현재의 HBM의 단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빼빼로처럼 생긴 거 있죠? 빼빼로처럼 생긴 게 TSV, 그러니까 D램을 관통을 해서 아래 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겠고 중간에 칸초처럼 생긴 거, 여기 칸초처럼 생긴 게 마이크로 범프입니다. 이거는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솔더볼 같은 거죠. 솔더 이게 좀 접합성을 유지시켜주는 솔더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TC 본딩 기술로 이어붙인 HBM의 단면도가 되겠는데 이게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모양처럼 됩니다. 요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빼빼로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칸초가 다 사라졌죠. 그 대신 좀 넓적한 이렇게 접합면만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HBM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4층에서 8층 또 12층 16층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없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높이 제한을 775 마이크로미터로 막아놨어요. 아무리 적층하더라도 이 이상은 쌓을 수 없어 라고 해놨단 말이죠. 이 HBM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D램을 좀 더 많이 쌓는 게 중요한데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면 남는 방법은 두 가지죠. 요 D램의 두께를 줄이거나 뭐 이걸 갈아내면 되겠죠. D램의 두께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범프를 치워버리자. 이 후자의 접근 방식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솔더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범프 부분이 없고 TSV에 나와 있는 구리와 아래 TSV에 나와 있는 구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맞붙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본딩 또는 다이렉트 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워낙 잘하고 뭐 1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력 공급사이기도 해서 만약에 이 방면으로 계속 간다면 TC 본딩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쪽에는 고인물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플러스 배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배시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 몸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두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딩용 CMP 요 장비를 통해서 거의 이쪽 분야를 아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BM의 트렌드가 로직 반도체처럼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된다면 한미 반도체로서는 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플러스 배시 요 조합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씨는 그동안에 뭐 하이브리드 본딩 본더 한다고 했으니까 워낙 유명한 건 알겠는데 갑자기 어플라이드는 왜 튀어나왔나?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으로 CM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두 개를 맞붙인다고 봤을 때, 반도체 두 개를 맞붙인다고 봤을 때 일단 표면 평탄화가 돼야 이게 잘 붙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표면이 뭐 울퉁불퉁하다 이러면 두 개를 붙일 때 이게 깨끗하게 딱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반도체 하나, 반도체 두 개면 표면을 CMP로 이렇게 평탄화를 먼저 시켜줍니다. 근데 평탄화를 시켜주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메탈 밑에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밑에 하얀색 부분이 있죠. 여기도 구리 위에 하얀색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좀 평탄화 과정에서 구리가 과하게 깎여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라색보다는 더 깎여 나간 거죠. 근데 이거를 맞붙인 다음에 열을 가하는 어닐링 공정을 지나고 나면 이게 딱 붙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개의 반도체를 맞붙이고 나서 어닐링,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이 메탈이 위 옆에 있는 유전체보다 훨씬 열 팽창하는 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메탈, 그러니까 구리가 열 팽창해서 부풀어 날 거를 감안해서 CMP를 할 때 좀 더 깎아내자라고 하는 컨셉인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작업이라 이걸 할 수 있는 CMP 장비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밖에 지금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쪽 업계에 뭐 일본에 있는 에바라도 있고 한국에 있는 케이스텍도 있죠. 근데 이 두 회사는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용 CMP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공급을 한다고 하면 CMP 장비는 어떻게 할 건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배시는 사실상 한 몸이고 이 디싱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하게 메탈을 좀 더 깎아내는 요 정도 정밀도의 CMP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밖에 못하고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CMP를 어디서 수급할 것인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LG전자 PRI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 또 나오네요. 자, 이거 기사가 한국경제에도 나오고 서울경제도 나오고 나왔었는데 LG전자도 HBM 장비 만든다.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 착수를 했다. 2028년이 개발 목표다. 뭐 얼추 맞아 떨어지죠.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4E나 5 정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2028년이면 한 1년쯤 늦는 건가? 아니면 뭐 그때도 제대로 개발되기만 하면 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LG전자도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생경하죠. LG전자면 우리가 뭐 TV나 냉장고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반도체 장비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LG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좀 뜯어보시면 사업부가 이렇게 많습니다. HA 사업부가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 만드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LG전자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만들고요. HE는 TV 만들고 MC는 이제 없어졌죠. 이게 제가 옛날 거에서 가져와서 그런가 봅니다. MC는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건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고 이제 VS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사업부가 하나가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기타 부문이라고 있는데 기타에 보면 설비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비 제작? 이건 뭐지? 근데 이 기타의 매출을 뜯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 2019년 뭐 이때쯤 걸 뽑아왔는데 자 3조 1000억, 4조 3천억, 3조 6천억 꽤나 크죠. 매출 규모가 꽤나 큽니다. 이거를 책임지는 사업부가 PRI 사업부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생산기술원이라고 합니다. 뭐 생산기술원 하니까는 무슨 뭐 사내 연구조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여기 사업조직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세메스가 삼성전자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출도 따로 집계를 합니다. 지금은 LG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LX그룹으로 나가 있는데 그 LX그룹의 구본준 회장 있죠. LX그룹의 구본준 회장이 요 LG전자 PRI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대요. 그래서 분사를 하기 전에 LX그룹으로 분리를 하기 전에 PRI를 좀 분사를 해서 나 LX그룹에다 붙였으면 뭐 이런 얘기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안 됐죠. 조카가 작은아버지한테 이런 알짜 사업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PRI가 뭐 그룹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 보면 워낙 장치 산업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일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뭐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2020년 이후로 지금 설비 투자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이 이제 배터리 투자 관련된 그래프인데 2025년을 피크로 해서 앞으로는 좀 빠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누적으로 설비 용량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각 해의 설비 투자 비는
앞으로는 조금 슬로우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RI 입장에서도 더 이상 LG 디스플레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럼 이제 뭐 먹고 살지? 라고 봤을 때 우리도 반도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번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건 키포스트에만 나온 거긴 한데 LG전자 PRI가 반도체 글래스 기판용 장비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장비들도 개발하고 해서 이건 아마 LG 이노텍하고 공동 개발을 많이 하겠죠. 자, 마지막은 FC-BGA의 핵심 소재인 유리섬유가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딜렉에 나온 건데 일본 니토보의 CCL 소재가 대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CCL 소재, 여기서 말하는 CCL 소재가 이제 유리섬유고요. 그 중에서도 저열팽창 계수, 그러니까 열을 받았을 때 팽창을 덜 한다. 팽창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팽창하지 않는 아주 고급 유리섬유가 만성적인 공급난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원래 이게 작년 연말만 해도 납기가 한 8주 정도 됐었대요. 지금 주문 넣으면 2달 뒤에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20주로 늘었습니다. 이게 8주도 굉장히 늘어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주, 그러면 한 5달 뒤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물량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도대체 유리섬유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고요. FC-BGA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이죠. 패키지 기판을 아주 확대를 해서 이제 수직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여기 좀 되게 두꺼운 부분이 보이죠? 여기 두꺼운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되게 우글우글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글우글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유리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유리섬유를 쫙 펼쳐놓고 그 위에 레진, 그러니까 액상 플라스틱을 갖다 부은 다음에 굳히면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코어라고 하고 혹은 뭐 FR4라고도 합니다. FR4 코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패키지 기판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유리로 바꾸면 글래스 코어 기판, 우리 채널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던 글래스 기판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글래스 기판이 되기 전에도 요 안에는 유리가 들어 있긴 한데 유리 자체는 아니고 유리 섬유로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 쓰이는 거고 이 위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이 반도체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열을 받아서 요 아래쪽에 있는 코어가 팽창하면 안 돼요. 팽창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회로 빌드업층, 요 층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요 위에 반도체가 열이 받더라도 너는 팽창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유리섬유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유리섬유가 쇼티지가 나면 이 업계 전체가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토보가 만드는 게 유리섬유고요. 얘가 레조나기나 두산, 미쓰비시 케미칼에다가 유리섬유를 갖다 주면 이 세 개 회사가 CCL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동박적층판입니다. 패키지 기판의 기본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CCL을 가지고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가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패키지 기판을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에 갖다 주면 반도체 패키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리섬유가 공급이 안 되면 CCL 만드는 회사들, 패키지 기판 만드는 회사들, 그걸 통해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전부 다 괴롭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 팔리면 다른 데서도 좀 팔지 왜 다른 데서는 안 파나? 그거는 이 열팽창 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열팽창 계수 그냥 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2.8 수준의 굉장히 낮은 하이엔드급 유리섬유는 이 니토보만 만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T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T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 T 글래스는 여기 이제 CPU와 GPU에 사용되고 이걸 니토보만 만들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다른 데서 못 만들면 증설을 하면 되잖아. 증설을 왜 안 해? 그게 2020년 전후로 해서 니토보가 실제로 증설을 많이 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반도체가 2020년 이전에 한번 호황이 온 적이 있죠. 그 클라우드 뭐 이런 열풍 때문에 좀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반도체 업계가 투자를 막 권유를 해서 한번 증설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확 꺾였다는 거예요. 한번 수요가.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은 의리도 없지. 내가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수요 꺾였다고 바로 오더컷을 하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투자 어떤 기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펜트업 수요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가 확 한번 뜨잖아요. 그때도 투자를 해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 증설할게.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증설할게 했는데 그게 2027년 말이나 돼야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데서 공급해줄 데는 없고 2027년 말까지 새로 생산 능력이 늘어날 일이 없으면 그때까지 계속 공급 부족이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좀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회사들 혹은 기판 회사들이 혹은 CCL 회사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사가 대안인데 일단 첫 번째로 타이완 글래스,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만 회사고요. 그리고 타이샨 파이버 글래스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패브릭이라고 하는 또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요 세 개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특히 뭐 이 타이완 글래스가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하고 뭐 생산 능력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통과를 하려 그러면 CCL 회사들이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반도체 기판 회사들이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TSMC에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또 테스트를 하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언제 수급이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다고 해요. 자, 오늘 원래 그 HBM 얘기를 한 김에 오늘 한미반도체 여기 HBM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김에 그 ASP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HBM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두 자릿수로 빠질 거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쭉 빠지고 뭐 이런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동안에 HBM의 프리미엄을 좋았던 그런 논리들하고는 좀 많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래 컨텐츠로 준비를 하다가 안테나 컨텐츠로 준비를 하다가 뭔가 제 내부적으로 내적 갈등이 좀 일고 해서 좀 정리도 잘 안 되고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